그날 그녀는 들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면 인생이 피곤하다니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영상 시작 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시골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반찬 가게. 아침 햇살이 비닐 천막 사이로 스며들어 김치통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새벽부터 준비한 밑반찬들을 진열대에 가지런히 올려놓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었지만 반찬을 담는 손놀림만큼은 정갈하고 능숙했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멸치볶음 맛있게 해놨어요? 단골 손님이 들어서자 정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제 새로 들어온 멸치로 볶았어요. 맛 한번 보세요.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반찬 몇 가지를 샀고 정자는 덤으로 깍두기 몇 조각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시장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손님들을 맞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엄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자는 손님이 없는 틈을 타각의 뒤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오늘 저녁에 우리 회사 상사들이랑 팀원들이랑 회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시내 쪽에 괜찮은 식당 아세요? 분위기 좀 괜찮은 데로요. 민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결혼 후 처가 쪽의 도움으로 승진도 빠르게 했고 이제는 제법 안정적인 위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와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연락을 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시내의 한 식당에서 주말마다 서빙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음식 맛도 좋고 분위기도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민호야, 시내 들꽃 정원이라고 하니? 거기 음식 맛있고 분위기도 괜찮던데. 들꽃 정원이요? 거기 괜찮은 데예요? 응, 한식 전문인데 손님들 평도 좋아. 가격도 적당하고. 전화 너머로 민호가 누군가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며느리 소연이었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럼 거기로 예약해 볼게요. 엄마는 오늘 장사 잘 되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자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이 그 식당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 소연의 친척들이 수군거리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래? 시골에서 반찬 가게 하신대. 형편이 좀 어려우신가 봐. 에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집안이랑 결혼하다니. 그 말들을 들은 민호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때 아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뒤섞인 그 표정. 오후가 되자 시장은 한산해졌습니다. 정자는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며 오늘 저녁 일을 생각했습니다. 들꽃 정원 사장님이 오늘 손님이 많을 거라며 꼭 나와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하필이면 아들의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되겠지. 정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낡은 경운기에 물건을 싣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자는 간단히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허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래된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것을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녁 7시, 정자는 들꽃 정원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예약 손님들로 이미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오셨어요? 오늘 예약이 엄청 많아요. 2층 홀 좀 봐주세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진 테이블들. 오늘따라 긴장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민호 일행과 마주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괜찮아. 2층은 별실이니까 안 마주칠 거야. 정자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물잔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식당을 채웠습니다. 정자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2층 계단 아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2층이죠? 예약한 김민호입니다. 정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 정자는 재빨리 주방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고쳐 매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복도 너머로 민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아들. 그 옆에는 며느리 소연이 있었고 뒤따라 회사 동료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말끔한 옷차림에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과 마주치면 안 됐습니다. 아니, 며느리와 마주치면 더 큰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저쪽 테이블 물 좀 갖다 주세요. 하필이면 민호 일행의 테이블이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병을 들고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고개를 최대한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테이블에 물잔을 채우며 재빨리 자리를 뜨려는 순간 소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정자의 발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소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충격과 당혹감이 그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소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한마디는 테이블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정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물병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자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민호야. 잘 왔구나. 엄마가 여기서 일하세요? 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함께 무언가 차갑고 날카로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주말마다 여기서 일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정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물병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동료 한 명이 눈치 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어머니세요? 여기서 일하시네요. 그 웃음 속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재빨리 상황을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께서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군요. 저희 주문 받아주시겠어요? 그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고객과 직원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듯 했습니다. 정자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실망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럼 주문하시겠어요? 정자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메뉴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소연이 메뉴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추천 메뉴로 주세요. 빨리 나올 수 있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정자는 주문을 받고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녀는 잠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 민호 일행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호 씨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시는 줄 몰랐네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식당에서 서빙하시다니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쉿,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소연이 제지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주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일하면 되죠. 정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자 정자는 쟁반을 들고 다시 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음식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민호의 동료 중 한 명이 불평하듯 말했습니다. 아, 근데 이 식당 생각보다 별로네요.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게요. 다음엔 좀 더 괜찮은 데로 가야겠어요. 다른 동료가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식당을 폄하했습니다. 사실 식당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민호의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동네 식당은 수준이 좀 떨어지죠. 제대로 된 곳을 예약했어야 했는데. 그 말은 정자의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동네 식당, 수준이 떨어지는 곳. 정자는 쟁반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지도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침묵으로 그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자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자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 1층 주방 뒤편. 정자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 그저 견디고 살아내는 것뿐이라는 것. 2층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회사 이야기, 승진 이야기를 나누는 목소리들. 그 속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특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호 씨, 다음엔 제가 아는 좋은 레스토랑 예약할게요. 이런 데 오면 우리 이미지도 안 좋잖아요. 민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소연은 테이블 위에 반찬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반찬도 그냥 그렇네. 역시 이런 동네 식당은. 그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민호의 동료들이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소연이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직원 휴게실 앞에서 우연히 다른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저기 아까 그 나이 드신 분, 사장님 친척이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소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별로 친하지 않은. 그 말에는 명확한 선긋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그저 아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복도 저편에서 그 대화를 들은 정자. 그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결국 식사가 끝나고 민호 일행이 계산을 하러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자는 주방 안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음식은 그냥 그랬어요. 다음엔 안 올 것 같네요. 사장님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우리 입맛에 안 맞아서요. 소연은 무심하게 말하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일행이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어머니가 참 대단하시네요. 저 나이에 아직도 일하시고.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비꼬는 투였습니다. 소연이 한숨을 쉬며 낮게 말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면 인생이 피곤하다니까. 그 말은 민호의 귀에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문을 열고 조용히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식당 앞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자는 유리창 너머로 사라지는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복잡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실망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정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안. 그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이 무언가를 더듬었습니다. 식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서류 가방이 나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죽 가방. 정자는 그것을 천천히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의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딸깍. 안에는 낡은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문서. 한빛전자 주식회사 설립 등기부등본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정자는 그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서류를 비쳤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이름이 대표이사로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회사 계약서, 특허 문서, 투자 계약서, 모두 그녀가 직접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한때 그녀는 중소기업을 일으킨 창립자였습니다. 전자부품 분야에서 혁신을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는 남편 명의로 넘어갔고 그녀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법적 싸움도 했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여자와 함께 회사를 키웠고 그녀는 시골로 내려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방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눈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면 인생이 피곤하다. 소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픈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박정우라는 이름. 20년 전 함께 회사를 일으켰던 동료. 그녀가 쫓겨난 후에도 연락을 유지해온 유일한 사람.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우 씨, 저 윤정자예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고 싶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 동안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의 모욕이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회사 사무실에 출근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를 켜는데 옆자리 동료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소연 씨, 어제 회식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식당이 별로였어요. 소연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어제 함께했던 팀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구내식당이 아닌 회사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동료가 웃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 식당 진짜 별로였죠? 분위기도 그렇고. 맞아요. 요즘 누가 그런 데서 회식해요. 다른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소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실 민호 씨 어머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다른 데 갔죠. 그러게요. 근데 민호 씨 어머니 나이가 꽤 많으신 것 같던데 아직도 일하시네요. 형편이 어려우신가 봐요. 동료들의 대화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소연은 표정을 굳히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댁이 좀. 그래요. 솔직히 결혼할 때도 친정에서 많이 반대했거든요. 에이, 그래도 민호 씨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지혜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사람은 괜찮죠. 근데 집안 배경이라는 게 무시 못하잖아요. 부모 잘못 만나면 인생이 진짜 피곤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식당에서의 일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서빙하는 모습을 본 것이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일해서 돈 벌잖아요.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보단 낫죠. 한 동료가 애써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오히려 나중에 부담만 될 것 같아요. 소연의 말은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양가 부모 다 챙기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 친정은 그래도 형편이 괜찮아서 도움을 주시지, 시댁은. 소연은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래도 소연 씨가 잘 참고 지내시네요. 대단해요. 뭐, 참는 거죠. 어쩌겠어요. 결혼했는데. 소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민호 씨는 어머니한테 잘해드려요? 글쎄요. 그것도 애매해요. 잘해드리고 싶어도 뭘 해드릴 형편도 안 되고, 우리도 아직 애 키우고 집 대출 갚느라 빠듯한데. 소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시댁 이야기, 경제적 부담, 미래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소연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결혼할 때 신랑 집안 배경도 좀 봐야 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현실이 그렇죠. 동료들이 동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자리에 앉아 일을 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식당에서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따르던 시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창피했어. 정말 창피했어. 소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호는 자기 회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도 어제 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 말없이 물을 따르시던 그 모습,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팀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민호 씨, 오늘 프레젠테이션 준비 잘 되고 있어? 네, 팀장님. 거의 다 됐습니다. 민호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회식 분위기 좋았어. 다음엔 좀 더 좋은 데서 하자고. 팀장의 말에 민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동료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보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시와 경멸의 시선. 그것을 막아야 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요? 결국 그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대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어제는 죄송해요. 짧은 문장.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편 시골 반찬 가게. 정자는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더 단호해 보였고 눈빛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전에 박정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정자 씨, 오랜만이에요. 만나죠. 내일 오후 3시에 시내 카페 봄날에서 뵐까요? 정자는 긍정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옛 동료. 그는 한빛전자가 남편에게 넘어간 후에도 업계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인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서류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안에 있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수첩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20년 전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운영 노하우, 거래처 리스트, 기술 개발 아이디어. 모두 그녀가 직접 쓴 것들이었습니다. 정자는 수첩을 천천히 넘기며 옛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을 돌며 직원들을 챙기던 날들, 거래처와 협상하며 밤을 새우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할 수 있어. 정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자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연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면 인생이 피곤하다.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수를 뽑아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오후, 정자는 깔끔한 옷을 차려입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외출이었습니다. 그녀는 카페 봄날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은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정우였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여전히 정정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은퇴 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이었습니다. 정자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우가 반갑게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정말 오래됐죠.
정자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우가 커피를 권했고 정자는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살았죠. 시골에서 작은 가게 하면서요. 정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빛전자 일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때 제가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정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정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부족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싸울 때 제가 증인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정우는 20년 전의 일을 아직도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 얘긴 됐어요. 오늘 만나자고 한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정우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일을요.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이요? 무슨 일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전자부품 컨설팅이든 신사업 자문이든 뭐든 좋아요. 정우 씨가 지금 하시는 일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요. 정자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 씨, 사실 제가 요즘 고민하던 게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요? 제가 지금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러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일을요. 그런데 최근에 한 회사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데 전문가가 필요했어요. 전자부품 쪽에 경험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정우의 말에 정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회사인데요? 대기업 협력사예요. 테크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크원. 그곳은 며느리 소연이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정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알아요. 그 회사가 지금 신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데 저희 투자사가 파트너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고문이 필요해요. 현장 경험이 있고 업계를 잘 아는 사람이요. 정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 씨 혹시 관심 있으세요? 정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네, 관심 있어요. 아주 많이요. 일주일 후 테크원 본사 12층 대회의실. 소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신사업 투자 파트너인 정우인베스트먼트와의 첫 미팅. 이 자리에서 좋은 인상을 남겨야 자신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임원들과 팀장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의 상사인 김 부장이 긴장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미팅 정말 중요해. 정우인베스트먼트가 우리 신사업에 50억을 투자하기로 했거든.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네, 부장님. 준비 완벽하게 했습니다. 소연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담당자였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사업 계획서가 그녀의 노트북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정우인베스트먼트 대표님과 고문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모셔와. 사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도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박정우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 뒤를 따라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소연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윤정자였습니다.
일주일 전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의 정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손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 부장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아, 아니에요. 소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박정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인베스트먼트 대표 박정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장이 악수를 나누며 답했습니다. 저희야말로 영광입니다. 어서 앉으시죠. 정우가 옆에 정자를 소개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회사의 신사업 고문으로 함께 일하시게 된 윤정자 고문님이십니다.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정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식당에서의 그 조심스럽고 작아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테크원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정자 고문님이시라고요? 혹시 20년 전 한빛전자를 창립하신 그 윤정자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정자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빛전자는 업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회사였습니다. 20년 전 중소기업으로 시작해 전자부품 분야에 혁신을 일으킨 곳. 그 창립자가 바로 눈앞에 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소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빛전자의 창립자였다고요?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자는 소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 씨, 오랜만이에요. 아, 어머님.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소연 씨, 고문님을 아세요? 네. 그게 저희 시어머님이세요. 소연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박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더 좋네요. 서로 잘 아시는 사이니까 일도 편하게 진행되겠어요. 정자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일은 일이고 사적인 관계는 따로입니다. 저는 철저히 전문가로서 일하겠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앞에서 주눅드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정우가 먼저 투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테크원의 신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현재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정자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우선 지난 3년간의 재무제표를 검토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녀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표. 정자의 손가락이 특정 항목을 짚었습니다. 작년 4분기 원자재 구매 비용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생산량은 15%밖에 늘지 않았네요. 이유가 뭔가요? 김 부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원자재 가격은 시장 평균 10% 상승이었습니다. 40%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정자의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자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 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보니 시장가보다 20% 비싼 가격으로 납품받고 계시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김 부장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사장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고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정자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시장 조사 자료입니다. 같은 품목을 다른 업체들은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비싼 곳과 거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녀의 질문은 예리했습니다. 20년간 업계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소연은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정자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재무구조, 운영 방식, 협력사 관계. 모든 것이 그녀의 분석 아래 드러났습니다. 임원들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누구도 정자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회의실 밖으로 나가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소연도 따라 나왔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김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소연 씨, 고모님이 정말 당신 시어머니야? 네, 그렇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으면 좀 알려주지.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떠올랐습니다. 식당에서의 일, 동네 식당은 수준이 떨어진다고 했던 말, 부모 잘못 만나면 인생이 피곤하다고 했던 말, 모든 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던 소연은 우연히 정자와 마주쳤습니다. 복도에 둘만 남았습니다. 정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소연 씨, 놀랐죠? 어머님, 저는.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가난한 시골 아줌마. 창피한 존재. 그렇게 봤죠? 죄송합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해야 하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제대로 된 일의 시작.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이 부분들을 먼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투자가 무산되는 건가요? 아니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박정우가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제가 이 회사의 운영 구조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후에 투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모님께서 저희 회사를 직접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매주 한 번씩 이곳에 와서 회의에 참석하고 운영 전반을 점검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시정 요구를 할 것입니다.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모님께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봅시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소연을 힐끗 보았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자와 박정우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정우가 물었습니다. 정자 씨, 괜찮으세요? 며느리분이 당황하시던데. 괜찮아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정자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탔습니다. 문이 닫히며 정자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소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의 상사가 된 것입니다. 김 부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연 씨, 앞으로 조심해야겠어. 고모님이 우리 회사 운영 전반을 관리하신대. 실수하면 큰일 나. 네, 알겠습니다. 소연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집에 돌아와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민호가 퇴근하자마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 어머님이 오셨어. 뭐, 엄마가?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우리 회사 투자 파트너의 고문으로. 한빛전자 창립자셨다며? 왜 말 안 했어? 소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도 어머니의 과거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자세히는 몰랐어. 이제 어쩌지? 어머님이 우리 회사 운영까지 관리하신대. 나 완전 난처해. 소연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도 말없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정자는 약속대로 매주 테크원에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회의마다 참석하며 하나하나 문제점을 짚어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모든 것이 그녀의 분석 아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점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항상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 때마다 긴장했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정자는 재무팀과의 회의를 마치고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협력사 어업체로 지급된 금액이 실제 납품 내역과 맞지 않았습니다. 차액이 무려 5억 원. 정자는 서류를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장부를 추적하고 계약서를 대조하고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협력사 어업체는 김 부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김 부장의 처남이 대표로 있었고 실제로는 유령회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납품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연도 이 거래에 관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 그녀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 소연은 김 부장의 부정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아니면 직접 가담했습니다. 정자는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은 일은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자는 박정우와 만났습니다. 그에게 발견한 사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이에요. 고발해야 합니다. 박정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분도 연루되어 있다면서요?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판단을 흐려서는 안 돼요. 옳은 일을 해야죠.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정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 씨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다음 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죠. 일주일 후 테크원 본사 대회의실에는 회사의 모든 임원과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긴급 소집된 임시 이사회였습니다. 사장도 김 부장도 소연도 모두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자가 앞에 서서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숫자들과 거래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2주간 회사의 재무 구조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부정거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협력사 어업체의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협력사 어업체와의 거래에서 총 5억 원의 부당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실제 납품 능력이 없는 유령 회사입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거래는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고 실제 물품은 다른 경로로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그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화면에 입출금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김 부장님의 개인 계좌로 일부가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거래를 승인한 담당자는 신사업팀 소연 대리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김 부장, 설명해 보시오. 김 부장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저는 잘못 알고 잘못 알았다고요? 5억 원이 빠져나간 걸 잘못 알았다고요? 박정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자가 소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소연 씨, 할 말 있으세요?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 부장님이 시키셔서 그냥 서류만 처리했어요. 자세한 건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정자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당신이 작성한 보고서가 있어요. 협력사 선정 이유가 명확히 적혀 있죠. 가격 경쟁력, 납품 능력 우수. 이게 사실인가요?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했다면 이 업체가 유령회사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죠. 아니, 알면서도 묵인했어요. 저는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김 부장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부정거래에 가담한 건 명백합니다. 최소한 직무유기죠. 사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조사에 들어가시오. 김 부장, 소연 대리, 두 사람 다 대기 발령 조치하겠소. 사장님, 잠깐만요. 김 부장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비가 들어와 두 사람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소연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정자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담담하게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사장이 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를 발견해 주셔서요. 회사가 큰 손실을 막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자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소연 대리가 고문님의 며느리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시다니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사장의 말에 정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일과 사적인 관계는 별개입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는 거죠. 가족이라고 예외를 두면 그게 더 큰 잘못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장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회사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 한 구석에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정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소연 씨, 정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해야 했어요. 내가 당신을 봐줬다면 그게 진짜 불공정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제 커리어가 망가져요. 소연이 울먹였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 선택의 결과예요. 잘못된 일에 가담한 건 당신이에요. 김 부장이 시켰다고 해도 당신은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상사가 시키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양심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편한 길을 택했죠. 정자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 저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진짜 사랑은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주는 거라는 걸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소연의 모습. 그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정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그날 밤, 민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민호가 놀라 다가갔습니다. 나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어머니 때문에.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사정을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엄마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당신 지금 엄마 편 들어?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부정거래에 가담한 건 잘못된 거잖아. 엄마는 그걸 바로잡은 것뿐이야. 민호의 말에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당신도 나를 비난하는 거구나. 좋아. 다들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소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당에서 어머니를 만난 날, 동료들이 어머니를 무시하던 순간,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 전문가로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그 모습, 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창피해했던 자신,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자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어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민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슨 소리니? 식당에서. 그때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엄마를 지켜드려야 했는데. 저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호야,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가난하다는 게, 식당에서 일하신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는 울먹였습니다. 정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너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제가 몰랐던 거예요. 엄마의 진짜 모습을. 고마워, 민호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소연이. 소연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소연 씨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기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계속 남 탓만 한다면. 정자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소연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엄마, 내일 엄마 만나러 가도 될까요? 그래, 언제든 와. 전화를 끊고 민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어머니를 제대로 대해야 한다고. 그리고 아내에게도 옳은 길을 알려줘야 한다고. 일주일 후 테크원 내부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 부장의 횡령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고 그는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소연은 대기 발령 상태로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안과 분노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을 때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소연아, 밥 먹었어? 응. 소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두 사람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소연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소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사 일 말이야. 너 정말 김 부장이 시켜서 한 거야? 아니면 알고 있었어? 민호의 질문에 소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중요해? 어차피 난 이미 끝났어. 중요하지. 내가 정말 모르고 했다면 변명할 여지가 있어. 하지만 알고 했다면. 알았어, 좋아.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알고 있었어. 김 부장이 그 업체랑 특수관계라는 것도 알았고 가격이 비싸다는 것도 알았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거부하면 내가 찍혀. 승진도 못하고 회사에서 밀려나는 거야. 그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연아, 그건 변명이 안 돼. 잘못된 걸 알면서도 따라간 건 내 선택이야.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상사한테 반항하고 회사에서 쫓겨나라고? 소연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양심을 지켰어야지. 엄마 말이 맞아. 편한 길을 택한 건 내 선택이야. 민호의 말에 소연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당신 참 웃기네. 당신은 뭔데? 식당에서 어머니가 무시당할 때 당신은 뭐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것도 양심이야? 그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나도 잘못했어. 인정해. 그래서 이제라도 바로잡으려는 거야. 바로잡는다고? 어떻게? 소연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 뭐라고? 소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왜? 우리 회사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 협력사 선정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고 상사들끼리 커넥션으로 일을 처리해. 나도 그걸 알면서 묵인했어. 그게 잘못된 거야. 민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냈어. 그리고 내부 고발도 할 거야. 당신 정말 미쳤구나. 우리 어떻게 살라고?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힘들겠지. 하지만 제대로 살고 싶어. 엄마처럼. 떳떳하게. 민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세뇌당한 거야? 세뇌가 아니야. 깨달은 거야.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민호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너도 받고? 아직 늦지 않았어. 회사에 가서 사실대로 말해.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잘못한 것 모두 인정해. 그래야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소연은 민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 난 그럴 수 없어. 소연아, 당신이나 잘하세요.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소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호는 한동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내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자신만이라도 바른 길을 가야겠다고. 다음 날, 민호는 어머니 정자를 찾아갔습니다. 시골 반찬 가게. 정자는 평소처럼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 민호야. 어쩐 일이니? 정자가 놀라며 반겼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뒀어요.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니? 엄마처럼 살고 싶어서요. 떳떳하게 양심 지키면서요. 민호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부정한 거래, 자신이 묵인했던 일들, 그리고 내부 고발 결심. 정자는 아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호야,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를 제대로 몰라봤어요.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테크원에서 소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징계 결정을 위한 면담이었습니다. 소연은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사장과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 대리 앉으세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소연은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김 부장의 횡령 사건에 대해 조사가 끝났습니다. 소연 대리는 직접적인 금전 수수는 없었지만 부정거래를 알고도 묵인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정은 해고입니다. 다만 사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윤정자 고문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안이요? 소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소연 대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해고 대신 강등과 3개월 무급 정직 처분으로 대신하자고 하셨습니다. 소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선처를 요청했다니. 그러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소연 대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까? 사장의 질문에 소연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양심을 지켰어야지.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부장님이 시킨 일이지만 저도 그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거부하지 못했어요.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승진하고 싶었고 잘 보이고 싶었어요. 소연은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강등과 3개월 무급 정직 처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3개월 후 복직하면 신사업팀이 아닌 다른 부서로 배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소연. 복도를 걷다가 정자와 마주쳤습니다. 정자는 서류를 들고 다른 회의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님, 소연이 불렀습니다. 정자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소연 씨, 감사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가능한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님을 너무 무시했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정자는 소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변해야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소연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소연은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집에 돌아와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민호가 퇴근하자 그녀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응?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거,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 다 맞았어. 소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잘했어, 소연아. 민호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제대로 살자. 떳떳하게. 응, 그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한편 박정우의 사무실. 정자는 그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 며느리분을 위해 선처를 요청하셨더라고요. 네. 그래도 기회는 줘야죠. 젊으니까. 정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세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박정우가 감탄했습니다.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교육이에요. 그 사람이 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진짜 복수죠. 정자의 말에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저나 테크원 투자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행하죠. 문제점들이 정리됐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회사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고문으로 계속 일하시는 거죠? 네. 일하는 게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행복하거든요. 정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자 씨, 제가 다른 프로젝트도 몇 개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시니어 여성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박정우의 제안에 정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재단이요? 네. 정자 씨 같은 분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경험과 능력이 있는데 나이 때문에 기회를 못 얻는 분들이 많잖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정자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준비해 볼까요? 정자 씨가 초대 이사장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당연하죠. 이만한 롤모델이 어디 있어요. 박정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풍경. 2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시골로 내려왔을 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좋아요. 해봅시다. 정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테크원의 신사업은 정자의 관리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부정거래는 완전히 사라졌고 투명한 운영 시스템이 자리 잡았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정자를 존경했고 그녀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소연은 3개월의 무급 정직 기간을 마치고 복직했습니다. 신사업팀이 아닌 기획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직급도 대리에서 사원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소연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작은 일도 성실하게 처리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정자는 테크원 회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소연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연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밝고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소연 씨, 요즘 잘 지내요? 네, 덕분에요. 기획팀 일이 재미있어요. 소연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힘든 일 없어요? 없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 적응했어요. 선배들도 잘 챙겨주시고요. 좋네요. 정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실래요? 민호도 어머님 뵙고 싶어 해요. 소연의 초대에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겠어요? 부담스럽지 않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요. 제대로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소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야죠. 고마워요. 주말 저녁, 소연과 민호의 집,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민호가 현관에서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정자는 식탁을 보며 놀랐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것들로요. 소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야, 요즘 일은 어때? 정자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새 회사는 분위기가 정말 깨끗해요. 투명하게 일하니까 마음도 편하고요.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내부 고발 후 작은 IT 스타트업으로 이직했습니다. 연봉은 줄었지만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떳떳하게 사는 게. 정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기획팀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정직하게 일하는 게 결국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편법 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요. 맞아요. 그게 진리예요. 정자는 며느리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년 전 한빛 전자를 잃으셨을 때 많이 힘드셨죠? 정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죠. 모든 걸 잃었으니까. 회사도 재산도 자존심도.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어요? 글쎄요.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정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쓰러져서 원망하며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답지 않았죠. 전 원래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대단하세요. 소연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은 거죠.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정자의 말에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아빠는요? 아빠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정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복수? 처음엔 그런 생각도 했죠. 하지만 복수가 뭔지 알았어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는 거더라고요. 내가 일어서는 게 복수다. 소연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네. 전 다시 일어섰어요. 그게 진짜 복수예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 저를 불쌍하게 봤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것. 정자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존경해요.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정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소연 씨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어머님처럼요.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이 보였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응, 뭐든지. 엄마는 행복하세요? 지금? 민호의 질문에 정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행복해. 아주 많이. 정말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잖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지. 정자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게 엄마한텐 가장 큰 행복이야. 엄마. 민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소연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한편 테크원 본사. 월요일 아침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자도 참석했습니다. 사장이 발표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사업이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투명한 운영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기업과의 계약도 성사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건 윤정자 고문님 덕분입니다. 사장이 정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문님께서 회사 구조를 정비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정자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함께 해줬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회의가 끝나고 정자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김 부장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고문님께, 저는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문님을 원망했습니다. 저를 고발한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고문님이 옳았다는 것을. 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저를 멈춰야 했습니다. 고문님이 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출소하면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김성우 올림. 정자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님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용기 내어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죠. 출소하시면 연락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윤정자 올림. 편지를 붙이고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정우였습니다. 정자 씨, 재단 설립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다음 주에 기자회견 하기로 했습니다. 벌써요? 네. 반응이 아주 좋아요. 많은 시니어 여성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박정우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자 씨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졌어요. 한빛전자 창립자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대요. 에구, 부끄럽네요. 정자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부끄러울 게 뭐예요? 정자 씨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에요. 과찬이세요. 사실이에요. 다음 주 기자회견 때 정자 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전화를 끊고 정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아름다운 모습. 20년 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다시는 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날고 있었습니다. 더 높이, 더 자유롭게. 정자는 미소 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자는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따뜻한 곳.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식탁 위에 서류 가방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그 가방. 정자는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이 가방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정자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손. 하지만 그 손은 이제 누군가의 희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둥근 보름달. 정자는 잠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자신에게? 세상에게? 아니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힘에게? 정자는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진정한 존엄을 되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 시내 한 대형 컨벤션 센터 시니어 여성 창업 재단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넓은 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여성들, 기업인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 무대 뒤 대기실. 정자는 거울을 보며 옷매를 가다듬었습니다. 단정한하고 세련된 한복. 그녀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박정우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정자 씨,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정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떨리지 않으세요? 떨리긴 하지만 좋은 떨림이에요. 오래 기다려왔던 순간이니까요. 정말 멋지세요. 오늘 정자 씨 이야기를 들으러 온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들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정우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정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객석에는 민호와 소연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설레는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떨려. 우리 엄마가 저렇게 큰 무대에 서시다니. 민호가 소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워.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소연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에는
정자를 아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시골 시장의 단골 손님들, 들꽃 정원 식당 사장님, 테크원의 직원들, 모두가 정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왔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여성창업재단은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20년 전 한빛전자를 창립하셨고 최근 테크원의 신사업 고문으로 활약하시며 다시 한번 업계의 주목을 받으신 분입니다. 윤정자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렁찬 박수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자가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단상에 선 정자. 그녀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눈빛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응원으로 가득한 눈빛들. 정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세운 회사, 쌓아온 경력, 그리고 자존심까지 50대에 빈손으로 시골로 내려가야 했죠. 정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객석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공감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나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더라고요. 정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정직하게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서빙 일도 했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연도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며느리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부모 잘못 만나면 인생이 피곤하다고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됐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깨달음이 됐어요. 아, 나는 아직도 증명하지 못했구나.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자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일의 세계로 돌아왔어요. 늦은 나이였지만 제 경험과 지식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쌓인 만큼 더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됐더라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자는 잠시 기다렸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늙었다고 얕잡아 본 사람들이요. 하지만 저는 복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는 거더라고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예요. 정자의 말에 객석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나를 위한 정화라는 것을요. 상처를 씻어내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그 과정에서 저는 더 강해졌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정자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으셨을 거예요. 나이 때문에, 성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회를 놓치신 분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정자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60대든 70대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열정이 있어요.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 재단은 바로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나이 들어도 꿈을 꾸는 분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분들을 돕기 위해서요. 정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은 시니어 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객석 여기저기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정자는 이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상처를 줬지만 그 상처가 저를 깨웠어요. 잠들어 있던 열정을, 숨어 있던 능력을 다시 일으켜 세웠죠. 객석의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자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그 손으로 다른 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싶어요. 쓰러져 있는 분들, 포기하려는 분들, 자신감을 잃은 분들, 그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고 싶습니다. 정자는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하지만 그 손은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일하는 손. 이 손은 반찬을 담았고 물을 날랐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 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일했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은 누군가의 희망을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민호와 소연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무대 위의 여인이 자신들의 어머니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정자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가도 촉촉했습니다. 박수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로비에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자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한 70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60대에 남편을 잃고 모든 걸 잃었거든요. 오늘 연설 듣고 용기가 났어요. 고마워요. 함께 시작해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자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또 다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65세에 작은 카페를 시작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오늘 이사장님 이야기 듣고 결심했어요. 해볼게요. 그래요. 꼭 하세요. 재단이 도와드릴게요. 정자는 격려했습니다. 한 무리의 여성들이 다가왔습니다. 모두 50대 이상의 시니어들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부들이에요. 다들 경력단절 여성들이고요. 함께 창업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재단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상담부터 시작해 봅시다. 정자는 명함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민호와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정자는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으셨어요. 민호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소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너희들. 너희가 있어서 제가 더 힘낼 수 있었어. 정자는 두 사람을 차례로 안았습니다. 박정우가 다가왔습니다. 정자 씨, 대성공이에요. 벌써 상담 신청이 100건 넘게 들어왔대요. 정말요? 그럼 바빠지겠네요.
바쁜 게 좋은 거죠. 그만큼 도울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까.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녁 무렵 행사가 모두 끝나고 정자는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정자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오늘 받은 명함들을 정리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의 연락처 하나하나 소중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사랑해요. 정자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들. 오늘 너희가 와줘서 고마웠어. 정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자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이 손이 반찬을 담았고 물을 날랐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 손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은 누군가의 희망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쓰러진 사람들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함께 일어설 것입니다. 정자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가야 하고 상담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 정자.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진정한 존엄을 되찾은 사람의 얼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사람의 얼굴.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정자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했습니다. 나이든 여성들은 여전히 무시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수백 명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일어섬이 수천 명의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잠. 내일을 기대하는 잠. 그녀의 손은 이불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거칠지만 아름다운 손.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손. 희망을 만드는 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일으켜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계속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 윤정자의 이야기. 60대에 다시 일어선 한 여인의 이야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